공부를 하다가 물컵에 물이 없어서 물을 뜨러 갔어요. 근데 식물이 말라있네. 그래서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뜹니다. 이제 물을 줘야지. 근데 옆에 싱크대 보니까 드라이기가 어질러져 있네. 드라이기를 치워요.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혹은 멈출 수 없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4개 정도 해당이 되면은 검사가 어떤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ADHD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산만하다를 느끼는 평상시의 일상이라면 어떤 노력을 하면 좀 고칠 수 있을까요? 월요일에만 진료하는 월요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의 주요 질환으로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ADHD인데요. 자꾸 할 일을 까먹고 한 가지에 집중을 하지 못할 때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오늘은 이 성인 ADHD가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좀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부자들의 김지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몇 달 지난 것 같네요. 네, 지금 몇 달 만에 가지고 오신 주제가 ADHD예요.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습관처럼 뭔가 잃어버렸을 때 나 ADHD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질환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 적이 있다면은 경험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인 ADHD 어떤 건가요, 정확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성인 ADHD라고 하니까 성인이 되어서 좀 생긴 병으로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ADHD는 선천적인 병이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ADHD 증상이 있었는데 ADHD가 자라면서 한 절반 정도는 없어지거든요. 근데 50% 정도가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남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성인 ADHD라고 부르게 되고요. AD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줄임말이에요. 앞 글자만 따가지고요. 어렵네요. 네,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거죠. 한글도 너무 깁니다. 네. 그러니까 주의력이 부족하고 과잉 행동도 동반되는 병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린 아이들이 되게 티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래에 비해서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선생님 말하는데 듣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말 끼어들고 말 대답하거나 수업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거나 친구들하고 다투거나 이렇게 충동성을 참지 못하고요. 이러면은 티가 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네, 근데 한 70% 정도는 이렇게 과잉 행동과 충동성이 티가 나는데 또 한 30% 정도는 조용한 ADHD라고 해서 이 과잉 행동과 충동성이 별로 없이 주의력 결핍만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얌전히 앉아 있지만 머릿속으로 계속 끊임없이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눈에 보이지가 않는군요, 그러면. 그렇죠. 네, 특히나 여성분들의 이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야 ADHD를 진단받고 이런 경우들이 좀 더 많습니다. 네, 실제로 그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어떤 모습인지 소위 온라인상에 짤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사진 띄워주시면 ADHD인의 흔한 책상이라고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난장판입니다. 뭐 퍼즐을 맞췄던 건지 뭐 글을 썼던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책상이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고 옆에는 ADHD 빙산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충동성이나 과잉 행동만 생각하는데 진짜 ADHD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거 잘 만들었네요. 그래요? 네. 공감하시나요? 오른쪽 사진은 특히나 이제 정신과 의사들도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제 빙산의 위쪽에 있는 부분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ADHD의 80%에서 1개 이상의 정신질환이 동반이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밑에 기면증도 있는데 이게 좀 낮에도 쉽게 깨어있지 못하고 쉽게 잠드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본인 이제 일상생활 챙기는 게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과의 트러블도 계속 생기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감 능력도 조금 낮은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은 주의 집중을 굉장히 기울여야 됩니다.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나라면 어떨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힘드니까 미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은 관계가 생기지 않고 공감 능력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대인관계에 문제 생기는 경우도 많죠. 네, 이런 장면을 또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성인 ADHD를 가진 사람의 일상을 또 담은 영상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물컵에 물이 없어서 물을 뜨러 갔어요. 근데 식물이 말라있네.
그래서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뜹니다. 근데 물을 줘야지. 근데 옆에 싱크대 보니까 드라이기가 어질러져 있네. 드라이기를 치워요. 드라이기를 치우러 갔는데 신발이 보이네. 그러면 신발을 또 치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네, 내 신발은 또 엄청 많죠. 네. 신발장에 갔는데 또 와인병이 있네. 그럼 또 그 와인병을 갖다가 치우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없이 원래 하려던 공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시선이 쏠리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주의 집중력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보고 이거 진짜 내 이야기인 줄 알았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ADHD의 증상 우리가 말을 해봤는데 또 더 덧붙여 주실 게 있을까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죠. 대표적인 증상인데 사실 언젠가부터 이제 ADHD는 약간 희화화되는 측면도 있어요. 보면 재밌잖아요, 실제로. 웃음이 좀 나오긴 해.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이 통통 튀는 충동성이 창의력으로 좀 발휘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재밌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잘못 방향으로 가면은 쉽게 화내거나 충동성 있는 사람, 어울리기 싫은 사람이지만 이 약간 좀 컨트롤이 잘 되고 그리고 지능도 높은 편이고 이러면은 좀 반짝반짝거리고 재밌는 사람이네. 네, 그리고 약간의 4차원 그 정도로 대인 관계를 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지내잖아라고 해서 꼭 ADHD가 아닌 것도 아니고. 네. 저 궁금한 게 산만한 거랑 ADHD랑 정확히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산만한 게 대표적인 증상이죠. 산만한 게 대표적인 증상이고 가만히 못 있고 막 손발을 모터처럼 움직인다 이런 게 대표적인 양상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또 산만하다고 무조건 ADHD는 아니니까요. 요즘 현대 사회로 오면서 아무래도 주의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쉽게 산만해지는 경우들. 왜냐하면 주변에 자극이 너무 많으니까요. 저도 오늘 사실 여기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책 읽으려고 집중력에 관한 책을 들고 왔는데 핸드폰 좀 울리고 들어갔다 보니까 핸드폰에 있는 게임에서 알람도 이제 오고 한번 들어가 봐야죠. 확인해봐라 이러면서 알람도 오고 들어갔더니 어느새 이제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들어갈 시간이라고. 책은 그러면 책은 완전 패션으로 들고 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유의미한 피해를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ADHD가 생활에 있어서. 그렇죠. ADHD는 말 그대로 마지막은 디스오더예요. 이게 장애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희화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심하신 분들은 정말로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본인 삶이 통제가 안 되고 나도 지각하기 싫은데 지각도 너무 많이 하고 수업 듣고 싶은데 수업도 안 되고 영화 집중하고 싶은데 영화나 책을 도저히 끝까지 볼 수 없고 대인관계에서도 사람들이 너는 내 말에 집중 안 한다면서 어느새 멀리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에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ADHD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왜 이리 별로일까 다방면에서 이러면서 우울감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 삶에 어느 정도 영역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아야죠. 네,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치료가 받아야 되는 그런 질환이다라는 건데 막상 진단을 받는 것부터가 또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의 집중력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야 다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요즘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들 다 많이 하고요. 실제로 요즘 그렇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어린 시절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게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진료실에 오시더라도 저희도 바로 진단하지 않고 가능하면 학창 시절 학생 기록부를 좀 떼오시도록 얘기를 많이 드려요. 학생 기록부를? 네, 왜냐하면은 정말 특징적이었던 분들은 선생님께서 꼭 적어 놓으십니다. 거기다 뭐 산만하다. 네. 주의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아니면 교우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규칙을 잘 못 지킨다. 등등의 말이 이제 좀 나오거든요. 성인이 되면 그때의 기억을 약간 까먹기도 하고 성격이 변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어릴 때 사실은 뭐 우산 잃어버리고 필통 안 잃어버린 아무도 없어요. 네네. 누구나 하는 거라서 게다가 부모님한테 그래서 나 어릴 때 혹시 이런 거 있었어? 라고 하면 부모님들께서는 보통 우리 아이에게 병이 있다고 생각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야, 너 그런 거 있었지만 그런 거 없는 애가 어딨냐? 다 있던 정도야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기록부가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요즘은 좀 온라인에서도 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니까 의심된다 싶으신 분들 한번 조회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검사 시간도 저희
지인이 이 진단을 받아서 아는데 네네. 검사 시간 굉장히 길고 막 체크 문항도 많고 네. 이걸 지키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죠. 주의 집중력 검사할 땐 ADHD 환자분들께는 꼭 미리 화장실도 다녀오고 물도 마시고 그다음에 이 컴퓨터 검사를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주의 집중력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도 1차로 오뜨밀 식구분들과 함께 자가 진단을 해보고 6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네. 이 중에 4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가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고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손가락을 드시고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문항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거 볼까요? 네, 어떤 일의 어려운 부분을 끝내놓고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 곤란을 겪은 일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세 번째.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 곤란을 겪은 일이 있습니까? 네 번째. 골치 아픈 일은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꼼지락거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섯 번째.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혹은 멈출 수 없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4개 정도 해당이 되면은 검사가 어떤 게 필요한 거죠? 네, 이 표에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약간 진한 칸이 있죠. 네. 이 안에 이제 4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진한 칸이 약간 혹은 가끔 그렇다, 자주 네네.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항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죠. 네. 저기서 4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꽤나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면은 보통은 이제 CAT라고 대표적으로 부르는 컴퓨터로 시행하는 이제 주의 집중력 검사가 있어요. 그거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ADHD는 사실 많은 분들이 검사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검사비도 많이 나오니까 병원에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진단을 위해선 많은 검사를 할수록 좋습니다. 네, 이게 솔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량 뇌파라고 해서 뇌의 네. 기능을 보여주는 검사도 하고 종합 심리 검사도 하고요. 종합 심리 검사에는 IQ 테스트도 들어있고 전두엽 기능 평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CAT 같이 다양한 검사 도구가 있을수록 진단율이 정확히 올라가거든요. 그럼 진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ADHD에서 쓰는 약물은 정부에서도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향정신성 약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달라고 한다고 그냥 드릴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께서 나 ADHD인 것 같고 이렇게 주의 집중력으로 힘들어하는데 일단 주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지만 저희도 그 처방을 할 때마다 이걸 처방하는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요. 좀 그렇게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진단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이게 딱 정해진 여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를 많이 할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근데 보통 이제 CAT라고 부르는 이 주의 집중력 컴퓨터로 하는 검사는 보통은 한 10만 원 정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뇌파 검사 이런 거 그다음에 추가하면 더 많아지고. 뭐까지 하고 하면은 한 20만 원 안쪽까지 들 수가 있고요. 종합 심리 검사까지 정석적으로 다 한다면은 사실 4, 50만 원까지도 드는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쉽지 않다라는 말이 나왔던 건가 봐요. 근데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게 나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평가니까 네. 어떤 말을 많이 들었을 때 내가 ADHD일 수도 있겠다라는 단서를 발견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ADHD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시는 경희대학교 방건우 교수님과 상담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배우자의 말을 가장 신뢰도 있게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배우자가 어떤 네, 말 하는지. 같이 사는 사람이 네네. 보는 왜냐하면 부모님 말은 믿을 수 없고 본인 말도 믿을 수 없다. 네. 그리고 직장 동료는 워낙 제한된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배우자의 말을 가장 믿는다라는 말도 저에게 해주셨었고요. 많이 듣는 말은 내가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달라요. 아까 말한 과잉행동, 충동성이 두드러지는 타입이냐 아니면은 산만함이 두드러지는 타입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들은 얘기들 중에는 뭐 별명 예를 들어 헨젤과 그레텔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언가 하나 흘리고 다닌다. 네. 그리고 4차원이라는 얘기 듣는 경우도 많고요. 엉뚱한 얘기들 툭툭 튀어나오니까 대화하고 있는데 대화에 맞지 않는 얘기가. 네네. 그리고 목소리와 행동이 굉장히 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뵙던 환자분 중에는 그분이 오시면은 저희 병원의 다른 원장님들도 그 사람이 왔다 간지 압니다. 방음벽을 뚫고 목소리가 퍼져서 그런데 그분이 약물 치료하고 나서부터는
그분이 왔다 갔는지 몰라요.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군요. 완전히 조용해지고 차분차분 얘기하니까 친구들도 너 왜 이렇게 조용해졌냐? 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하시고요. 네, 이런 말들을 혹시 듣는다면은 의심해 보시면 되겠고, 저희 진단이 어렵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성인 ADHD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추이 그래프를 짧게 잠깐만 보고 갈게요. 5년 전과 대비했을 때 20대 환자도 한 4배 가까이 늘고 30대 환자도 7배 급증했다고 하는데 지금 성인 ADHD를 고백하는 연예인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예시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댄서 가비 같은 경우에는 한 예능에 나와서 성인 ADHD 진단을 받는 일도 있었고, 한 영상을 보시면 그룹의 에스파 닝닝이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말이에요. 이거 하다가 그냥 혼자 방에서 난리 나요. 빙에서 자는 편은 아닌가 봐요. 그때 30시간. 근데 와이파이도 안 됐어요. 되게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좀 힘들어서. 근데 약간 그런 느낌 알아요? 약간 힘든데 즐기는. 와 있는데? 진짜 힘들다. 근데 약간 그 쾌감이 있어요. 진짜 너무 독특해. 근데 또 거기서 ADHD 나오죠. 진짜 영화 보다가 공책 꺼내서 일기 쓰다가 약간 갑자기 감성 떠올라서 가사 쓰고 음악 듣고, 그리고 또 멍한 5시간 때리다가 밥 먹고. 네. 전형적인 증상인가요? 네. 저분은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좀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ADHD가 아니라 우울증으로 진료받다가도 이 말투와 대화의 흐름을 보고 이 통통 튀는 느낌을 보고 혹시 어릴 때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은 없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나와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나 ADHD인 것 같아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너무 일단은 1번으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게 생각하는 병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한 동시에 약간은 패션 ADHD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패션 ADHD라면 저희가 이제 패션 우울증이란 말도 있었는데 막 나 우울해 이런 말로 다 피해 가려고 하고 우울증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ADHD도 요즘에 뭔가 약간은 인기도 끌고 사람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니까 더 쉽게 오픈하고 그냥 사실 ADHD 수준은 아닐 수도 있는 거를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진단은 정말 주의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희화화되다 보면 정말 이걸로 엄청난 고통을 알아온 분이나 아니면 그분의 가족들 정말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ADHD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산만하다를 느끼는 평상시의 일상이라면 어떤 노력을 하면 좀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ADHD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의 친한 정신과 의사 친구들도 저에 대한 의견들이 좀 갈리고 저 스스로도 좀 헷갈릴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다양한 특성들이 있는데 또한 그게 디스오더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이제 제가 더 잘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을 지키고 있는데 1번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자야 됩니다. 자라. 네, 7시간 이상 꼭 주무셔야 돼요. ADHD 환자분들이 수면이 불규칙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잘 못 걸어요. 계속 생각하는군요. 네, 생각하고 핸드폰 한번 잡으면 못 내려놓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웹툰 보다가 졸아가지고 얼굴에 핸드폰 떨어뜨리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와이프에게 많은 이제 비판을 듣고 최대한 그러지 않으려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좀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7시간 이상 자야지 우리 뇌가 충분히 쉬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스케줄러 열심히 쓰셔야 되고요. 네, 여기까지 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 해주세요.